캐주얼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호텔하고 호주 호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간단하게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호텔에서 총 4년을 일을 했고요. 2년은 F&B에서 근무를 했고 또 2년은 프런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호텔 F&B에서 11개월, 약 1년 정도를 일을 했고요. 총 5년의 기간이 있는데 호주 호텔에서 일했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그 호텔에서 느낀 점과 한국 호텔에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영상은 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호텔이 이렇다거나 호주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점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리티가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서열 관계가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사 순서대로 선후배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선배님은 무조건 선배님이랑은 호칭을 써야 되고 직급에 따라서 매니저님, 과장님, 팀장님 항상 직급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후배 같은 경우에도 야, 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런 호칭을 써야 되고 무조건 단아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한, 규율이 엄격한 사내 문화가 있고요. 호주에서는 입사 순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 친구처럼 지냈었고 어떤 텃세라든지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매니저랑도 그냥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지낼 정도로 허물이 없는 관계고 되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위계질서 이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만 나오는 거고 평소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호텔뿐만 아니라 어느 업장이든 남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가 어떻다더라, 제가 뭘 했다더라, 뭐 누구랑 만난다더라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고 기업 내에 소문이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고 또 회사 내에서라든지 뭐 업장 내에서 단체 카톡방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약간 소심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단체 카톡방에 있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퇴근을 해도 업무의 연장선을 느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신하고 얌전한 사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일하다가 만약에 얘랑 저랑 제 친한 친구가 돼서 어디를 놀러 가거나 뭐 만나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연락 자체를 안 하고 거의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그냥 끝. 그치만 되게 서먹한 관계도 아니고요. 일할 때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면서 모든 일에 좀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카톡방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굉장히 저한테는 컸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ppearance, 외모에 대한 규정이 한국에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머리, 메이크업, 그리고 손, 네일, 손톱, 청결 유지하는 거, 유니폼을 다려 입어야 되고 어떤 스타킹 신고 유니화라고 하는데 지급해주는 신발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발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발톱에서 막 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불편한 신발을 신고 일을 해야 되니까 발이 망가져서 제 동기 중에는 발 수술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백화점의 어떤 브랜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유니화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걸 찾아서 한 15만 원짜리를 사서 신었던 것 같아요. 제 피 같은 돈을 써서 그 신발에만 15만 원을 썼답니다.
업무적 고충도 많지만 외모적인 것에 대한 고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피어런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머리색이나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하나로 묶으면 돼요.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으면 됐고 그 외에는 어떤 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F&B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손에 대한 청결,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손톱을 기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딱히 그거 외에는 없었고요. 호주에서 제가 일할 때 저는 금발머리였었고 출근할 때 화장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안경 끼고 가도 누구도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었고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제가 화장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랬던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급여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호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박봉이에요. 기본급이 있는데 기본급에 추가 수당으로 나오는 걸 빼면은 거의 최저급여에 맞춰서 줬거든요. 근데 호텔리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연장 근무 수당 그리고 야근 수당 그걸로 이제 급여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굉장히 힘들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일단은 요일별로 다르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시급을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급여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급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호주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제가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세금하고 연금을 많이 환급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 찬스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세금과 연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님에 대한 또 차이가 있어요. 손님들이 한국 손님이랑 호주 손님이랑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일단 인종 자체도 다르니까 다르겠죠. 근데 한국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텔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 그렇게 막 엄청 상처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로 다가왔었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호텔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갖 진상뿐만 아니라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온갖 욕설은 기본이고 TV에서 나오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러신 분들 몇 분 꽤 있고요. 프론트에서 근무하시면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취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분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새록새록 그때 생각이 나는데 한국 진상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호텔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기도 한 진상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한번 영상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호주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아프거나 이럴 때 힘든 거 빼고 마음의 고생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해보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두고 알아듣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고 마음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호텔의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일해보면 한국 호텔에서도 장점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남녀 간의 썸도 굉장히 많고 재밌어요. 막 술도 같이 많이 마시고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한국 호텔이나 호주 호텔이나 어쨌든 근무를 해보면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서비스직이 또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거고 일을 해보니까 나는 서비스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금방 또 그만두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호텔리어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